대기업들이 투자하는 곳은 어디인가? 그곳에서 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성을 확보한 곳은 어디이고, 대장주가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성장 모멘텀이 계속 붙고 있는 곳은 어딘가? 그게 바로 로봇과 AI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볼 주식이겠구나. 이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게, 근데 큐피디님, 제가 저번 영상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의 댓글 우리 큐피디님이 대신 읽어주시면서 질문을 했던 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오늘도 그래서 뽑아온 댓글이 있다면서요. 저번 영상에 달린 댓글이 저도 너무 궁금했는데 뉴스만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지식은 어떻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는 매일마다 뉴스를 보는 것도 있지만 리포트도 매일같이 봐요. 그리고 제가 또 특별히 궁금한 게 생기면 그와 관련된 전문 책도 찾아서 읽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뉴스와 리포트와 책, 이 세 가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다음에 저 스스로 계속해서 더 생각을 해보는 편이에요. 그 정보를 곧이곧대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서 저의 주관적인 생각들을 계속 습관적으로 해보는 거죠. 제 경험상 책을 읽을 때도 굉장히 좋았던 게, 그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책의 저자와 대화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써있는 내용을 보다가 제가 이 부분은 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가 공감하고 동의해 하는 것들을 코멘트를 남기거나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연습들과 습관들이 쌓여서 지금의 또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방법대로 분석하셨을 때 다음에 주목해볼 만한 주식은 뭘까요? 정말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한 가지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많은 분들이 제가 얘기했던 것이 올라간 그 결과만 보고 야, 이 사람은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결과를 쫓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종목만 계속해서 찾아보는 거를 우려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투자에 있어서 결과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이 쌓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고 배우고 습득할 것은 습득을 하시는 거를 저는 가장 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알려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스케치북을 꺼내들었는데 제 분석 방법 아시죠? Y와 우와 순서대로 한번 쫙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Y입니다. 어떤 Y를 생각을 하셔야 되냐? 최근에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 관련주가 왜 올라갔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IT 대기업들의 강력한 투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로봇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향한 투자 움직임, AI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의 챗GPT 관련 100조 원대에 투자한다는 움직임. 즉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 원인 자체가 대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관련 산업에 있어서 혁신적인 기술력이 나왔거나 아니면 산업의 성장에 대한 확보를 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로봇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탈세계화에 따른 강력한 투자 움직임에 따른 수혜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성장 궤도로 올라갔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의 사람의 인건비를 대체할 만한 로봇의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로봇 수요가 많아짐에 따른 성장 확보성이었죠. 그 다음에 A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챗 GPT를 봤더니 야, 이거는 기존에 보지 못한 혁신적인 기술력이다. 즉 해당 산업에 있어서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활용 가치가 높아지며 산업의 성장 가치가 부각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해당 산업에 관련 대장주의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성장 모멘텀을 띄었다라는 점입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국내 협동 로봇 관련 대장주가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AI 같은 경우 챗 GPT의 유료 서비스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오픈 AI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붙었던 거죠.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력이 나올지라도 이게 실질적인 돈이 안 되면 사람들의 기대감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대장격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버니까 사람들이 더 열광하는 것이고 이 산업이 더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발빠르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움직임을 꼭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how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 주관적인 생각을 펼쳐 나가야 된다는 건데 뭐냐?
이 Y에서 나왔던 하나, 둘, 세 가지에 대한 이유를 바탕으로 내가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즉, 최근에 과연 다른 IT 관련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곳은 어디인가? 그 곳에서 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성을 확보한 곳은 어디이고, 대장주가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성장 모멘텀이 계속 붙고 있는 곳은 어딘가? 그게 바로 로봇과 AI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볼 주식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각에 있어서 우선 국내 대기업 기준으로 먼저 대입을 해봤습니다. 큐피드님,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IT 하면 어떤 기업이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삼성이랑 LG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삼성과 LG에 좀 더 주목을 해봤어요. 우선 삼성전자의 경우 제가 작년부터 굉장히 강조했었거든요. 왜냐? 뉴 삼성으로 향해 가는 상황에서 이재용이 회장으로 취임이 됐다. 자, 그러면 기존에 5년간 450조 원을 투자하면서 뉴삼성으로 향하겠다라고 발표한 삼성이 그 방향성에 대한 속도가 이재용 회장 취임으로 붙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기존의 뉴삼성으로 향해 갈 때 있어서 크게 네 가지, 반도체, 바이오, 그 다음에 신성장 IT, 예를 들면 로봇, AI, 메타버스와 같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외 M&A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심지어는 삼성전자의 최근 현금성 유동성 자산을 봤을 때 이미 글로벌 탑 수준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미 지금 현금성 유동성 자산이 120조 원, 시드머니가 확보가 되어 있다. 이 120조 원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체력이 되니까 과연 이 체력의 돈들을 어디에다 투자를 할 건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관찰하고 지켜보고 예측을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삼성이 다음에 어디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전장입니다. 실제로 2018년도 4대 먹거리로 전장 사업을 꼽으면서 하만,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 SDI로 전장 관련 부품 사업을 진행 중인 게 삼성전자거든요. 심지어는 최근에 경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임에도 불구하고 전장 사업 관련 매출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오면서 이재용 회장 역시 전장 사업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큐피디님,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어요?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거기에서 진양철 회장님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했던 사업부가 바로 자동차 사업이었잖아요. 그만큼 자동차 이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삼성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사업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움직임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LG 또한 마찬가지 경기 둔화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장 사업의 수주 규모와 매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발표된 바에 따르면 전장 사업 수주 규모가 21년도 말 60조 원대였는데 22년 말 80조 원대로 강하게 증가 중이면서 심지어는 신규 수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수빈쌤, 근데 전장이 뭐예요? 전장은 쉽게 말해서 전기가 통하는 자동차용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크게 차량용 반도체, 파워트레인, 차량용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텔레매틱스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전기차의 수요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전장 산업이라는 겁니다. 왜냐? 자동차가 전기를 통해서 이제 굴러가야 되는데 그 안에 필요한 부품들 역시 전기를 바탕으로 사용되게끔 만드는 부품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CES에서 최근에 조주환 LG전자 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LG 전장 사업이 고속도로 위에 올라섰고 엑셀을 밟는 일만 남겨뒀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쭉쭉쭉쭉 달릴 일만 남았다라는 말로 들리지 않으세요? 계속 자동차 얘기가 나와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신차 출고 기간이 앞당겨진다던데 왜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은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기존에 차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게 부족해서 차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게 차량용 반도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정상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차를 만든 속도가 이것보다 많이 뒤쳐져 있었단 말이죠. 해당 부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품을 이제 채워놨기 때문에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공급이 늘어났어. 그래서 신차 출고 일자가 앞당겨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이 전기차, 전장화된 차에 대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생겼다. 자, 그러면 전장차를 많이 만들 수 있는 판이 깔린 거기 때문에 그 관련 전장 부품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판이 깔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금 산업의 성장성이 확보됐다라고 다시금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를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이 대장주의 영업이익 흑자가 나고 있는가를 봐야겠죠. 대표적인 대장주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삼성전자가 인수한 하만, 그 다음에 LG전자 정도를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하만의 경우 작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냈어요. 매출액, 영업이익 둘 다. 아무래도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디지털 콕핏을 비롯해서 커넥티비티, 디스플레이 관련 수주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전자는 전장 사업을 이끄는 VS 사업본부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기준 무려 7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삼성과 LG가 지금 정말 본업이 힘들고 경기가 침체로 가고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야, 이 전장 사업부가 돈이 되네? 진양철 회장님이 그랬죠. 그거 돈이 되나? 돈이 됩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움직임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세 가지에 대한 기준을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해본 결과로는 앞으로는 전장 쪽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은 뭐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왓이겠죠. 그럼 도대체 어떤 기업이 최대 수혜로 떠오를 것인가인데, 항상 이 왓에 대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뽑아내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하우에서 어떤 기준을 우리가 받는가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하우에서 어떤 기업을 기준으로 봤죠? 삼성과 LG를 기준으로 봤어요. 아, 얘네가 앞으로 전장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의 전장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다가 높은 중소형주를 우리는 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삼성과 관련도가 높고 LG와 관련도가 높은 기업들을 한번 쫙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당연히 최근에 적자가 심한 기업들, 부채가 많은 기업들, 리스크가 너무나 큰 기업들은 과감하게 제외했습니다. 일단 삼성 관련 모멘텀을 띠고 있는 기업은 첫 번째 오디텍인데, 얘는 LED 필수 부품인 제너다이오드를 국내 최초로 개발을 하면서 이 시장에서의 국내 점유율 90%를 갖춘 기업입니다. 거기에 삼성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LG 이노텍에다가도 공급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삼성과 LG 둘 다 관련도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나레나노텍입니다. 세계 최초로 아몰레드용 기판 관련 기술을 개발해 성공을 해서 삼성과 LG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 또한 둘 다 고객사로 갖추고 있는 모멘텀이 있죠. 심지어는 최근에 실적 성장세가 눈에 띄는 기업이니까 좀 더 주목해 보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이 기업은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올라가 있어요. 이미 삼성이 투자를 해놓은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전 디스플레이, 자동차, 금형 제조 및 판매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아남전자입니다. 아남전자는 오디오, 디지털, 영상기기와 연계된 첨단 고부가 가치 컨버전스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삼성전자가 인수한 하만에 ODM, OE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이면서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언급드렸던 기업들 중에 가장 탄탄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LG 관련된 종목은 딱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우산업. 자동차 전장에 장착되는 PCB 기판을 생산하고 LG전자에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 역시 탄탄한 모멘텀을 띠고 있고요. 최근에 LG의 움직임을 가만히 놓고 보니까 이 전장 관련해서 추가적인 투자는 어디에 집중을 할까를 봤을 때 리포트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소프트웨어와 ADAS 자율주행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과연 이 자동차 소프트웨어, ADS 자율주행 쪽으로 모멘텀을 갖추고 있는 기업은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를 봤더니 일단 4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현대오토에버, 모트렉스, 오비고, 그 다음에 유니캐스트. 이 4개 기업 정도는 여러분들이 참고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전장 관련해서 한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애플의 애플카 이슈가 여전히 기대감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달리는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는 동시에 미래 모빌리티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애플이 자동차 시장 진입 방향성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애플이 애플카를 한 2025년에서 2026년 정도에 출시할 것을 목표로 잡는다라고 봤을 때는 그 출시 한 2, 3년 전부터는 부품 공급망 구축을 시작을 할 거란 말이죠. 따라서
올해부터는 애플이 애플카의 부품 공급망 밸류체인 구성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애플이 애플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에 자동차를 만들어 본 게 없어.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어 본 업체들과 손을 잡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인가를 봤을 때 아무래도 LG 쪽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전기차 핵심 부품의 풀 라인업을 확보했고 IT 쪽에서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어놨기 때문에 특별히 삼성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경쟁 구도의 기업이라고 보긴 어렵고 오히려 협력 구조의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띈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갖추고 계시다면 LG그룹에 대한 공부를 좀 더 딥하게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최근에 계속 생각하고 공부하고 분석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과 저의 인사이트를 나눴습니다. 이게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이자 가장 큰 목적이에요. 지금 정보화 시대에서 너무나 방대한 정보가 있고 그 정보들이 또 특히나 너무 어렵고 과연 이 중에서 내게 필요한 정보는 뭐고 그 정보를 쉽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제가 가진 이 탤런트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베풀고 싶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영상의 순기능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려면 제가 생각하는 이 과정 공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숙지를 했다가 제가 말했죠.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오늘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한번 보면서 내 생각은 이런데요.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도 기를 수가 있고 저 역시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다른 분들 역시 이런 관점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도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사고 회로를 넓게 가져가고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결과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기에 제가 이렇게 계속 영상을 찍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들을 항상 얘기 드리지만 맹신하지 마시고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곱씹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을 해서 의견을 제시를 해보는 거예요. 결국 투자는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의 생각 회로를 넓히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저는 또 다음의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되세요. 뿅.